안녕하세요. 화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의 반응 기출문제 자료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해석은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금속 A, B,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 처음에는 A와 B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나와 다 과정에서는 산물에 금속 C를 넣어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응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보고 가에서 처음 들어있는 양이온의 총 몰수가 13몰이기 때문에 A와 B가 13몰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과정에서 금속 C가 3몰 들어갔을 때 C가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각 과정에서 C이온이 3몰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몰 넣어준 만큼 금속이 다 반응을 하고 이온이 생성됐다는 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나 과정 이후 전체 양이온의 몰수가 10몰이기 때문에 그중 이제 3몰이 C이온이므로 A와 B의 총 이온 수가 7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용액에 금속 C를 3몰 더 추가한 반응이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금속 C를 3몰 반응을 시키게 되면 모두 반응해서 3몰의 C이온이 더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반응 후에 남아있는 전체 양이온의 몰수가 9몰인데 그중 C가 6몰이기 때문에 B이온은 3몰만큼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과정에서 처음에 준비되어 있는 A와 B 이온의 총 몰수가 7몰인데 그 중에 3몰의 B 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을 한 양이온의 몰수는 4몰이 됩니다. 그런데 다 과정에서 석출된 금속의 몰수비가 A, B가 1대1이기 때문에 3몰의 1대1로 나누어지게 되면 각각 2몰씩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 과정이 처음 진행이 될 때 B이온은 5몰 그리고 A이온은 2몰만큼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두 번째를 보시면 나 과정에서 A만 석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B이온은 처음에 준비되어 있는 개수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B는 처음에 5몰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A와 B 양이온의 총합이 13몰이기 때문에 A는 처음에 8몰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 과정에서 반응한 A는 6몰이 반응을 하고 역시 고체는 그 몰수만큼 속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과정까지 거친 다음 석출된 A의 몰수는 8몰이 됩니다. 나 과정에서 A와 B에 반응하는 몰수 비를 잠깐 살펴보면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금속의 반응성에서 전하량의 총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A와 B의 산화수, 그러니까 전하량에 반응한 몰수 비를 곱해주면 이 값이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A와 C의 전하량 B가 각각 1대 2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과정에서는 A가 먼저 모두 다 석출이 되고 그 다음에 B이온이 반응을 해서 금속으로 석출이 됐기 때문에 A와 C의 전하량 B가 1대 2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찾았기 때문에 C가 A와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반응 B는 2대 1이 됩니다. 즉 C는 3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A와 모두 반응해서 없어지게 되고 그 결과 남아있는 2몰은 B와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1대1의 비율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B와 C의 전하량은 1대1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해석은 2018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역시 금속 A, B, C를 산화환원 반응시킨 자료인데 넣어준 금속이 모두 반응했다고 제시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Q값이라는 상대값은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과 전체 양이온수의 비로 주어진 그 자료인데 분자에 있는 전하량의 총합은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Q값에 대한 자료는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양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자료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용액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분자에 해당하는 값을 일정하게 두기 위해서 Q값을 7분의 7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분자에 해당하는 전하량의 총합은 일정하고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양이온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 후에 전체 양이온수가 증가했다면 반응에 의해서 이온으로 바뀐 금속의 산화수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응 후에 이온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반응 후 이온으로 되는 금속의 산화수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부터 보면 A만 7몰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수용액은 B를 4몰만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넣어준 금속은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B이온이 역시 4몰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 전체 양이온수가 9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남아있는 A이온은 5몰이 됩니다. 따라서 반응한 A이온은 2몰만큼 반응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한 A와 B 이온의 몰수 B를 생각해 보면 A와 B가 1대2의 비율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전하량은 반대로 A와 B의 전하량 B는 2대1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반응 후 총 이온수를 계산하는 식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그 이온수를 역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반응 후, 그러니까 두 번째 수용액에서 반응 후 총 이온수가 9몰,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수용액에 있는 총 이온수가 7몰, 그리고 A에 있는 A 이온이 감소하고 B 이온이 증가를 하는데 4M만큼 증가를 했다면 A가 얼마큼 감소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2M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전하량의 총합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B값이 B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용액에는 두 번째 수용액에 C를 넣습니다. 이때 반응물은 모두 반응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생성이 되는데 실험 결과를 보시면 세 번째 수용액에서 존재하는 수용액은 A 이온이 없습니다. 즉 세 번째 수용액에 들어있는 처음에 5몰의 A 이온은 모두 반응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체 양이온수를 생각했을 때 9몰에서 8몰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C이온이 반응을 해서 C이온이 반응을 했을 때 A 또는 B보다 산화수가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보다 크다면 플러스 3가 양연이 될 것이고 B보다 크다면 플러스 2가 또는 플러스 3가 양연이 될 것입니다. 즉 C는 플러스 1가의 전하량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플러스 3가 양이온이라면 A는 모두 반응해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양이온이 5개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3의 배수에 맞춰주기 위해서 B는 2개, 2몰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C 이온은 4개, 4N기가 생성이 되고 B 이온은 2N기가 남게 되면서 반응 후 남아있는 총 이온수가 6N이 되기 때문에 실험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C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양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후 총 이온수가 8몰, 그 다음에 처음에 세 번째 수용액이 실험이 진행이 될 때 9몰이 처음에 있었고, 그리고 C의 산화수가 2고 그 다음에 B의 산화수가 1이기 때문에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C는 1몰만큼, 그러니까 B와 반응해서 C가 1몰만큼 반응해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C의 산화수와 A의 산화수가 똑같이 플러스 2로 갔기 때문에 A가 감소한 만큼 C도 역시 5몰이 이온으로 바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B와 반응해서 1몰이 더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C이온은 6몰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이온은 2몰만큼 반응해서 최종적으로는 B와 C이온이 총 8몰만큼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료에서 세 번째는 2017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금속 A, B, C를 산화환원 반응을 시키는 실험 과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응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가에서는 A와 B 이온이 X, Y 비율로 존재하는데, 이때 총 이온의 수가 9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과정에서는 A, B가 X, Y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Wg만큼 C를 넣게 됩니다. 이때 B는 반응하지 않고 A만 모두 반응을 하고, 이때 만들어진 C이온을 C라고 C몰만큼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과정 이후 남아있는 B와 C의 비율은 Y 대 C가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나 과정에서 B와 C의 양이온수 B가 2대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Y는 2C가 되고 이 Y 대신에 2C를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 과정에서는 역시 C를 Wg만큼 넣어서 반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 과정에 남아있던 B와 C 이온에다가 C를 Wg만큼 반응을 시키게 되면 C는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 과정에서 C가 Wg만큼 반응을 시켰을 때 C이온이 C몰만큼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과정 이후에도 C몰이 만들어지고 모든 반응 후에 C는 2C몰만큼 이온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이온은 얼만큼 남아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실험 결과를 보시면 B와 C이온의 몰수비가 2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네모 대 2C는 2대 3,
이라는 비례식을 세워서 네모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해보면 3분의 4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 과정에서 B이온은 3분의 2C몰만큼 반응해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 과정에서 B와 C가 반응한 전하량은 같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전하량, 산화수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2몰, 그 다음에 C의 산화수 플러스 C가 1몰 만큼 반응을 한 값이 같다는 식을 만든 다음에 C의 산화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A의 산화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응에서 A가 반응해서 없어진 만큼 C도 역시 반응해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나에서 B와 C에 남아있는 총 몰수는 9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어준 B는 6몰이 되고 A는 3몰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해석 네 번째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금속 AB가 들어있는 비커에 C이온의 부피를 다르게 했을 때 실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시면 A가 모두 산화된 후 B가 산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B가 산화되어 있다면, 즉 B가 이온 상태로 있다면 A는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할 금속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에서 보시면 C이온의 부피가 0.5리터 더 추가가 됐을 때 이때 생성된 이온수가 6N개만큼 더 추가로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0.5리터의 C이온에 의해서 B가 6N개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총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이 규칙에 의해서 0.5리터 안에는 금속 C에 C가 3N만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실험에서 넣어준 C이온 1리터 안에는 C이온이 6N개만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의 산화수가 1이라면 반응 후에 총 이온수는 12N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B의 산화수도 1이기 때문에 산화수 총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규칙에 의해서 플러스 2 곱하기 6N개만큼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2N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A의 산화수가 만약 플러스 2라면 A가 N개만큼 만들어졌다면 B는 남아있는 C이온이 5개가 되고 따라서 B는 10N개만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A가 만약 2N개만큼 만들어졌다면 C이온 4N이 B로 모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8N, A가 3N개 만들어졌을 때는 B는 6N개, 4N일 때는 4N개, 5N일 때는 2N개만큼 만들어져야 돼서 전체 양이온의 총수가 6N개 많기 때문에 A의 산화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이온이 6N개가 됐을 때는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6N개가 됐을 때는 B이온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실험 결과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A의 산화수가 플러스 3가 양이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 과정을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모두 산화된 후 B가 산화됐기 때문에 A와 C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리터에 들어있는 C이온의 수가 6N개이기 때문에
C와 A의 반응 B는 2대 3이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A 이온의 수를 2A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반응 후 없어지는 C 이온의 수는 3A기가 됩니다. 그리고 A가 모두 반응한 다음 남아있는 C 이온과 B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 B는 산화수 B가 C 대 B가 2대 1이기 때문에 1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C 이온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몰수의 2배만큼 B 이온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실험 결과 남아있는 A와 B 이온의 총수가 6N개이기 때문에 이 식을 풀어서 써보면 A 값이 2분의 3N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을 각각 A와 B 이온에 대입을 해주면 A는 3N개 그리고 B 이온도 3N개만큼 첫 번째 실험 결과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에 C-이온의 부피를 0.5L 더 추가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실험에서 남아있는 A, B 이온 각각 3N개에다가 C-이온 3N개를 추가했을 때 반응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이온은 모두 다 반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 후에도 3N개만큼 남아있게 되고 B와 C이온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C이온은 모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B이온은 6N개만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 이후에 양이온의 총 개수는 12N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반응도 생각을 해 볼 건데 이때도 역시 이때는 두 번째 실험에 C이온의 부피를 1L 추가를 한 부분이 되고 역시 A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B와 C의 경우 반응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세 번째 실험 이후에 남아있는 양이온의 종류가 C이온도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반응한 B이온의 개수를 2B몰이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응 B가 C와 B의 반응 B가 1대 2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세 번째 실험이 끝난 다음 양이온의 수는 B이온이 C이온의 5배가 되기 때문에 B에 남아있는 이온 수는 C에 남아있는 이온을 5배 한 값과 같다 라고 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B는 3N개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실험 이후 남아있는 이온 수는 A는 3N개, 그리고 B는 15N, 그리고 C는 3N개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양이온 수는 21N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